인스타 가장 장벽도 낮고 난이도도 낮아요. 소수의 몇 명을 엄청나게 공들인 다음에 그거를 후기로 반드시 만드셔요. 판매할 때 문의 주세요, DM 주세요, 절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추첨을 해서 뭘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댓글이 미친 듯이 막 달리죠. 1000명까지 되기 위한 프로세스를 한번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에게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건 SNS 마케팅 하기 전에 퍼스널 브랜딩이 먼저인가요? 아니요. 퍼스널 브랜딩은 일단은 시작하신 다음에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사업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내가 이제 생각한 거는 이제 난 아마존, 막 삼성 같은 회사를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근데 처음 내가 연 거는 이제 국수집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먼 게 왜 창업을 하면은 이렇게 눈은 하늘 위를 보고 이 발은 땅에 이렇게 딛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바라보는 이상 굉장히 이렇게 멀리 있어도 처음 시작은 일단은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퍼스널 브랜딩 막 이렇게 말을 하면은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올리면서 다듬어 나가는 거. 단순하게 일단 시작해라. 그럼 엠마쌤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사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이제 이 SNS 주로 대행을 했었으니까 계정 키우는 걸 남의 걸 이제 키워주는 거 하다 보니까 수업을 연 건데 자꾸 수강생들이 쌤 인스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없는데? 이러다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는 원래 SNS를 원래 이렇게 하는 타입도 아니고 그런 성격도 아닌데 근데 일단은 뭐 수업 열었는데 자꾸 물어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한 거고 제가 이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1일 1피드 하세요. 하루에 게시물 하나씩 올리세요 라고 맨날 주장을 하는데 제가 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치. 그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막 꾸역꾸역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퍼스널 브랜딩이 이제 된 건데 되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내 피드 너무 산만하다 이 얘기를 하세요. 내 피드 너무 산만하고 나 맨날 이렇게 다채로운 거 올린다고 해서 맨날 막 이것저것 올리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이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맞다고 해요. 그때 그 시행착오가 있어야만 반드시 내가 더 나은 퍼스널 브랜딩을 계속 만들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올린 다음에 어떤 게 사람들로부터 반응이 더 뜨거운지를 내가 스스로 학습을 해야 돼요. 나의 굉장히 다채로운 면 중에 한 면모를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실 수 있거든요. 그걸 또 좋아하실 수 있고. 계속 가설과 실험과 계속 해봐야겠네요. 맞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의 어떤 교집합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핏을 맞춰야 된다. 네네. 이런 어떤 퍼스널 브랜딩뿐만 아니라 왜 스타트업에서도 되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상품 처음 만들었을 때 바로 고객의 막 반응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계속 상품을 이제 변형을 시킨다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도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일단 트라이 태핑 해보고 계속 해봐야 된다. 시도해봐야 된다. 네. 대부분 이제 운영도 뭐 관리도 힘들지만 이런 홍보 같은 것도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런 것도 꿀팁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계정을 시작하실 때 처음에는 내가 브랜드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뭐 지금 당장 뭐 송혜교 뭐 이런 사람 지금 내 모델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모델이 돼야 되죠. 내가 브랜드 뮤즈가 돼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브랜드 홍보대사가 되어서 이 브랜드를 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나는 빼고 누군가가 대신해줬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식당 하는 사장, 카페 하는 사장님, 뭐 작은 스타트업들 있잖아요. 창업자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하다가 하다가 포기해버리잖아요. 어떻게 피드를 영속성 있게 가는 게 좋아요? 근데 처음에 내가 드러난다고 하면은 이거 계속 그럼 내 무슨 개인 그것처럼 보일 텐데 이게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비중을 점점 바꿔나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반응이 좋은 건 뭐냐면은 일단 사람이 드러나는 컨텐츠예요. 제가 이제 수업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정적인 것보다 움직이는 거, 동적인 거에 먼저 시선이 가고 그 다음에 특히 동적인 것 중에서도 사람의 얼굴에 시선이 먼저 가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계정 운영하실 때 그냥 계속 음식만 찍어 올린다거나 메뉴판 올린다거나 아니면 매장 사진 찍어서 올리시는 것보다 처음에는 내가 그걸 그냥 만드는 걸 영상으로 찍거나 내가 그걸 들고 있는 사진을 올리거나 이게 훨씬 더 초반에는 반응이 훨씬 더 좋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운영을 하시다가 조금 이제 반응도 많이 올라오고 고객들도 그걸 보고 많이 찾아오는 그때쯤 되면은 약간 피드의 성격을 조금 달리 가져가셔도 돼요. 예를 들어 조금 더 브랜드의 성격을 더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나의 색채를 조금 더 빼고 브랜드의 느낌을 더 가미시키시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반응률이 떨어져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업적 의도의 축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상업적 의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은 거부감을 가진다라는 뜻이에요. 맞아. 네, 그래서 안 달라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발 와라. 제발 너 안 오면 나 오늘 죽을 판이다. 제발 와줘. 이것보다도 구걸하지 말라고. 그쵸.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냥 왔어? 왔네? 이런 식의 느낌이 훨씬 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 이제 더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브랜드들이 마케팅을 할 때 막 구걸하지 않잖아요. 그죠? 상업적 의도를 축소해서 그걸 이제 그런 의도가 굉장히 크다 하더라도 감춘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그리고 오히려 그 다른 인간적으로 다가가는 게 되게 중요하죠. 우리라는 인식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가장 좋은 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부를 수 있는. 그래서 뭐 저는 그로커라는 이름 붙인 거고 그럼 이 그로커라는 사람들은 뭐라는 사람들이냐, 우리의 페르소나, 우리의 중심 철학은 뭐냐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장을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모인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아이덴티티를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 수강생들도 보면은 주얼리 판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자기 고객들의 이름을 만들어요. 고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서로 친근하게 마치 우리 가족처럼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거를 이제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초반에 특히. 너무 좋다. 좋습니다. 그래서 당장 뭐 팬덤 뭐 팬을 만든 뭐 부담스러우니까 단 한 명을 일단 만족시키고 10명은 만족시키고 100명을 만족시키면 그렇게 끈끈해지면 더 서로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거잖아요. 단 한 명, 10명을 잡는 게 케어를 해주고 챙겨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베타 고객이라고 좀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베타 고객을 그 소수의 몇 명을 엄청나게 공들인 다음에 그거를 후기로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그게 바로 고객을 자원으로 쓰는 거죠. 너무 좋다. 네. 그게 꼭 처음에 판매하지 않아도 무료로 주든 아니면은 뭐 그냥 체험을 하시게 하든 해서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그걸 또 마케팅하는 마케팅 소스로 또 활용을 하시는 거죠. 팔로워가 수치적으로 네. 1000명까지가 임계점인가요? 1000명이라 하면 1000명까지 되기 위한 프로세스를 한번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팔로워뿐만 아니라 좋아요의 기준도 있어요. 제가 무인도라고 이제 명명하는 그 구간이 어디까지냐면은 팔로워 1000명 플러스 엔드 그 다음에 좋아요 200~300개 이하. 요게 이제 무인도에 사신다. 무인도의 거주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감되네. 그래서 이때는 뭐 컨텐츠를 뭐 이쁜 거 찍어서 올리고 뭐 피드에 뭐 어떤 일관성이니 뭐니 다 의미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무인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뭐 연기를 때우든 불뚝을 때우든 뭘 살아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외롭다 외로워. 네. 생각만 해도 외롭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때 뭘 하시는 거 큰 의미가 없어요. 그때 뭐 사진 촬영 보정 신경 쓰실 때가 별로 아니다. 오히려 그때는 뭘 하시는 게 좋냐면은 일단은 어떤 컨텐츠든 무조건 올리세요. 매일. 무조건 매일 올리면서 나랑 서로 온라인상에서 소통하는 친구들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 주제가 육아다. 그러면은 육아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진 사람들과 서로 대화를 하는 관계를 먼저 만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왜 우리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라고 얘기하잖아요. 깐부를 이제 찾는 거죠. 온라인상에서의 깐부.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내 계정의 컨텐츠 반응률을 높여주고 그게 결국은 내가 서로 팔로우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노출되는데 정말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딱 이제 내가 시장에 진입했다. 꼭 고객을 찾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고객을 찾는 거는 그 다음의 일이에요. 일단은 계정을 무인도에서 탈출시키는데 같이 그 배를 탄 사람이 꼭 고객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같이 나랑 함께 사업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직원일 수도 있고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일단 노를 저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육지로. 그럼 육지에 나오면서 그때부터 게임이 시작되는 거지 그 전에 뭘 자꾸 막 하시는 것보다는 친구를 먼저 온라인상에서 만들기, 서로 응원해주는 관계를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너무 좋은 얘기인데. 대부분 여기서 빨리 탈출하려고 막 졸라 막 해보고 막 수단과 방법한 거 해버리고 결국 지쳐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을 버텨라, 끈기 있게. 맞아요. 근데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온라인상에서 사람을 사귀는 거를 거부감 가지시면 안 돼요. 되게 열린 마음으로 먼저 찾아가셔서 인사도 남기고 먼저 그렇게 관계를 만드셔야만 해요. 네. 저희 수강생 중에 그냥 정말 평범하신 육아맘인데 지금은 이제 공부로 사업해서 퇴사까지 이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재밌다. 사례 근데 이야기.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맨날 댓글 달고 오는 거예요. 맨날. 근데 그 댓글을 굉장히 그 사람이 듣고 싶은 말들을 해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AI가 아니라 케바케로 저 사람 이 사람 그 성향에 맞게끔 좀 이렇게 해주는구나. 근데 재밌는 게 그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제품을 팔 때도 응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근데
다짜고짜 이거 사주세요라고 하면 누가 그거를 사겠냐고요. 그치. 이게 결국은 온라인도 오프라인에서 사람 만나는 거랑 똑같아요.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은 더 재밌는 이제 세상이 열리는데 이때 제가 좀 추천드리는 게 홍보하기, 광고 기능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이제 광고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사실 광고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그냥 나 팔로워들한테만 알릴래라고 하면은 물론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나를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원하는 만큼 예를 들어 몇만, 몇십만에게도 그치. 내가 원하는 이 이미지나 영상들을 뿌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지역을 타겟팅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연령대랑 지역을.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내 위치에서 1km 반경 이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이미지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또 더 늘릴 수 있고 5km, 10km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 가게 매장 주변의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다 할 때는 당연히 그 지역을 딱 좁혀주시는 게 좋죠. 더 타겟층을 더 뾰족하고 날카롭게 좁혀라. 맞아요. 광고를 봤을 때 이게 내 얘기다 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사람들이. 타겟 그렇게 설정해서.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한테 이 광고를 보여준다 했을 때 타겟팅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관심사에 고양이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광고의 이미지도 그런 멘트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촬영한 곳이 길동이라고 하면은 길동에 사는 누구한테만 내가 언제까지 어떤 이벤트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게시물을 올리시면은 훨씬 더 이거를 광고를 때렸을 때 그렇지 않을 때보다 광고 반응률이 높죠. 요즘 나한테도 타겟 광고 계속 와요. 40대시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팬티 광고부터 시작해서 난 대머리도 아닌데 뭐 나한테 막 대머리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세요? 나한테 뭐 그렇게 와. 근데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쵸. 클릭을 해요. 예를 들어 탈모가 해결이 된다 이러면은 내가 탈모의 문제를 지금 안고 있다, 나는 이거 너무 고민이야 하는 사람들은 클릭하죠. 그래서 나하고 안 맞아 하지 마시고 또 다른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가끔 저는 나이가 많아서 저는 성격이 그러니까. 이 SNL 인간이 아니에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사실 뭐 어떡해요. 무조건 내가 나서야만 하고 내가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은 고객들은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프로세스들을 보여주셔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제품이 완성이 된다라는 거를. 그리고 내가 예를 들어 청소하는 거 하나도 컨텐츠가 될 수 있어요. 그래. 네. 내가 얼마나 청결에 신경을 쓰는가, 그리고 얼마나 고객들 만족도에 신경을 쓰기 위해서 막 이번에는 소독제를 바꿨다. 소독제 A, B, C를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와, 재밌어. A가 가장 우수해서 우리 이걸로 하기로 했어요. 막 이런 것도 하나의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가게는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가게는 괜히 더 청결한 것 같고 저 가게는 저 이 인테리어 소품 하나 드리는데도 사장님이 저렇게 고민을 하네. 와, 같이 투표를 해서 골라줬어 심지어. 재밌다. 맞다며. 재밌네. 근데 의자 하나 고를 때도 응. A, B 뭐 어떤 의자 더 마음에 드냐 물어봤는데 나 사람들 막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이미 A가 정답이야. 그 상관없어.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그러면은 B라고 투표하신 분들도 일단 내 의견을 이 사람 피드에서 표출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또 성장해 나가는 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사업을 혼자 해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해나가는 거. 계속 참여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재밌다. 새해 돈 버는 얘기 궁금하니까 수익화 내는 거에 좀 또 이야기해 주세요. 일단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유튜브 너무 부담스럽고 블로그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글 많이 써야 되니까. 이게 성향적으로 안 맞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게 인스타. 인스타 가장 장벽도 낮고 난이도도 낮아요. 일단은 내 삶을 먼저 공유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된 컨텐츠를 올리는데 해시태그를 항상 쓰셔야 돼요. 해시태그를 내가 업로드하는 컨텐츠와 관련된 것들을 적어도 15개 정도 이상 쓰세요. 협찬이 들어오는 게 항상 해시태그를 통해서 찾아요. 이거 짭짤하죠. 네, 그래서 해시태그 달 때는 항상 그 컨텐츠와 관련된 해시태그들을 쭉 달아주시면은 일단 첫 번째 수익 모델은 협찬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정이 조금 더 크면은 협찬 플러스 광고비 플러스 이제 나중에는 내가 직접 판매를 통한 수익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죠. 협찬 받기는 진짜 너무너무 쉬워요 사실. 그러니까요. 그 협찬의 세계에 빠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그러면 또 재미를 확 느끼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걸로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아끼는 것도 되게 가능하죠 사실. 협찬을 받으시면서 시작하시면. 그리고 저기 엠마 쌤이 늘 얘기하는 게 고객은 구매자가 아니고 자원으로 활용해야 된다. 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제가 진짜 이게 거의 이거는 그냥 외우셔라. 고객은 자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제가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좀 감이 있으신 분들,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은 항상 저를 창가 자리에 앉혀요. 아하. 근데 이제 장사를 잘 안 해보신 분들 있죠. 초보자들은 어디다 저를 앉히냐면은
구석에 앉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나가다가 보잖아요. 안에 갈까 말까 보는데 여기에 텅 비어 있으면 사람들이 안 가요. 근데 누군가가 그래도 거기서 뭘 되게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보여지면은 쉽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구매하고 있는 거를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래서 온라인에서 자원을 활용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말 그대로 댓글을 사람들이 다는 거. 그게 사실은 온라인에서 줄 세우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이 하는 게 판매할 때 문의 주세요, DM 주세요. 절대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댓글을 달한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뭘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댓글이 미친 듯이 막 달리죠. 똑똑하게 활용 되게 잘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장사에만 본질에만 충실한 게 아니라 그래서 망했다면서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사용하시는 또 어플이나 이미지라든지 뭐 그런 거 팁이 있으세요? 사람을 찍어서 올릴 때는 그 소다라는 어플을 많이 추천을 드려요. 네, 이제 기본 카메라로 쓰면은 너무 극사실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가끔 제 인스타에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정하는 방법은 제가 제 인스타나 저희 유튜브에서도 많이 알려드리니까 오셔서 한번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여기 나와보시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여기까지 성장한 이유가 있더라고. 아무튼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매력적으로 보이시고 더 성장하실 것 같아서 그 에너지가 느껴져요.